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상장 코인을 봐왔지만 수위처럼 많은 마케팅과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였는지, 그리고 향후 수위 코인의 투자 전략도 한번 나름대로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역대급 등장신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었죠. 바로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배우님이 이제 수양대군 역할을 하면서 등장했던 씬인데요. 이게 명장면으로 꼽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수익코인의 등장이 이 장면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새벽 5월 3일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렸겠지만 우리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FOMC보다 더 주목을 받고 속보와 기사들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줄 상장이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코인원과 코빗 정도만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업비트 빗썸이 이거 큰 돈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부랴부랴 상장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5대 거래소가 다 상장을 했고요. 바이낸스, 후오비, 쿠코인, OKX, 게이트IO 등등 우리가 들어본 웬만한 거래소는 다 수익코인을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장이 왜 이슈를 끄는가 보면요. 결국은 상장이 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상장 빔 오르게 되잖아요. 코인 가격이. 그래서 이제 주목을 끌게 되는데요.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이런 곳들은 한 2달러 언저리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상장 직후에. 근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일단 시초가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거를 적정가라고 이제 책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바이낸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이제 시초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코빗이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직후에 상장빔이 있었는데 무려 수익코인이 1억 원을 찍고 내려왔었습니다. 다른 데 가면 1,000원, 2,000원 하는 게 이제 상장 때 야, 1억을 어떻게 찍고 왔냐? 물론 이제 거래량이 코빗이 너무 없어요. 없으니까 세력들이 좀 갖고 놀고 펌핑하기 쉬운 경향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이 1억 원을 찍고 내려왔다니 참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1억 원에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샀으니까 이게 차트가 찍힌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크게 기사가 돼서 사람들이 입에 또 막 오르내렸겠죠. 짤로 돌아다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앱토스 상장 효과입니다.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이제 나와서 운영진들이 만든 코인이 첫 번째 앱토스가 있었고 두 번째가 수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왔던 코인이 작년 10월에 이제 여러 거래소에 또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상장돼서 바이낸스에서 1달러로 상장을 했더니 100달러까지 올랐었고요. 상장 빔인 거죠. 찍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OKX가 15배, 후오비가 16배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수익코인도 이렇게 막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팽배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속보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스토리가 약간 또 얹어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 자오장펀과 저스틴 선의 해프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스틴 선이 T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거래소로 왕창 보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보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뭔지를 일단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런치풀, 런치패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주식 청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 3년 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2, 3년 전에 주식 청약할 때는 돈 많이 넣은 사람한테 상장 주식 더 줬잖아요. 10억 넣으면 1개 줄게, 20억 넣으면 상장 주식 2개 줄게,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거래소에 많이 넣은 사람한테 이제 수익 코인을 좀 더 많이 에어드랍 해줄게. 왜냐? 내 거래소한테 많이 돈을 넣어줬으니까, 고마우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거래소마다 수익 코인을 에어드랍을 했는데요. 저스틴 선이 요걸 왕창 받고 싶어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오장풍이 이걸 보고 이제 웨일 얼럿이 뜬 거죠. 기가 막혀서
야, 너 여기에다가 우리 거래소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수익코인 받으려고 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경고를 한 거죠. SMH라는 거는 뭐 Shake My Head 하면서 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좀 혼나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에어드랍 하는 거는 이 소규모 사용자들, 고객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지. 너 같은 고래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적당히 해라. 탐욕 부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스틴 선이 굉장히 민망했겠죠. 그래서 이거 바이낸스나 스테이블 코인 이체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을 위한 거다. 유동성 공급 차원인 거다. 수익 코인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로 저스틴 선도 거의 뭐 영끌이라고 봐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넣어서라도 수익 코인을 많이 받고 싶다. 얼마나 좋은 거면 그런 거냐. 이런 이제 호기심도 자극하면서 이제 스토리까지 이어져서 수익 코인이 많이 이제 흥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소식은 요 정도로 하고요. 수익 코인이 어떤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짧게 요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요약을 해봤습니다. 수익 코인은 과거에 페이스북이죠. 현재는 메타고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코인이 있었죠. 리브라라는 코인이 원래는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싸이월드의 도토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만들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 도토리가 보통 도토리가 아닌 거죠. 뭐 비자, 뭐 마스터, 우버, 뭐 코인베이스, 페이팔 등등 전 세계의 결제를 요걸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거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도토리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죠. 네가 감히 달러를 찍는다고 하면서 이제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DM으로 이제 코인 이름을 바꾸면서 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겠죠. 미국 그러니까 너무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돌아가기도 했어야 되는데 직진하다가 이제 박살이 났죠. 근데 문제는 이때 개발했던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없어지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 개발자 중에 일부는 앱토스 랩스를 설립을 하신 거고요. 다른 분들은 미스틴 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앱토스 랩스에서는 앱토스라는 코인을 만든 거고 미스틴 랩스에선 수이라는 코인을 이제 추후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이제 수이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이 뭐 앱토스든 수이든 둘 다 레이어 1 코인입니다. 레이어 1은 뭐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네오, 뭐 솔라나 등등과 함께 플랫폼 코인이죠. 그러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또 이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다 보니까 디파이, NFT, 게임, 런치패드, 월렛 등등 모든 걸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제 코인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CEO는 에반 챙이라는 분이에요. 예전에 메타에서 기술 이사를 하셨던 분. 그리고 에이브리 싱이라는 CTO가 이제 미스틴 랩스에 계십니다. 근데 참고로 이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쟁자입니다. 뜻이 맞고 친하게 지냈다면 굳이 회사를 둘로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뜻이 안 맞았으니까 나눠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에이프리싱 미스틴 랩스의 CTO가 앱토스가 우리 개발자 컨퍼런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오게 해서 우리를 자꾸 방해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폭로를 할 정도로 둘의 사이는 좋지 않고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각 코인들도 개발 언어가 있어요. 이 뭐 한국어, 영어처럼 이거를 통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러스트라는 언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쓰이고 솔라나를 역시 이 언어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언어를 좀 더 개발해서 나온 무브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앱토스도 이걸 쓰고요. 무브라는 언어를 쓰고요. 미스틴도 무브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 이름이 무브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이제 많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매년 1월마다 블록체인 개발자 리포트에서 이제 코인의 성장세,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수익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면 이더리움처럼 퍼져 나가겠죠. 1000% 이상 엄청나게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이 차트의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퍼져 나가는 거죠. 수익 코인 여기 있고 앱토스도 여기 있는 거 보면
둘 다 엄청난 뭐 메리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거의 뭐 서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나코인, 옵티미즘, 아비트럼, 뭐 파일, 알고랜드, 플로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더 모았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공부는 하고요. 가격도 궁금하잖아요. 물론 가격 예측이 어렵긴 한데요. 일단 가격 그때 당시 이제 상장했을 때 큰 기대를 받았던, 물론 수익급은 아니지만 그런 대비했던 친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상장 코인들은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수익 정도는 아니지만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이제 비슷했던 코인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테픈이라는 코인이고요. 무브 투 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운동하면서 돈 버세요, 코인 받으세요, 요게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코인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코인을 처음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전형적인 이제 물론 기간도 길지만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상장 코인의 차트여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장을 하면요 기대감 때문에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코인이 더 오르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쭉쭉쭉 급락을 한다. 기대감 때문에 이미 오른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데스밸리라고도 하고 이 정말 힘든 구간을 꾸역꾸역 버티게 됩니다. 물론 22년 전체가 다 어렵긴 했었지만 스테픈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23년 1월에 단기 이제 대세 상승장이 갑자기 와버렸죠. 비트코인이 한 뭐 80% 가까이 올랐었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간을 이제 넓게 봐서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282원에서 여기 860원까지 거의 3배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물론 뭐 대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뭐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뭐 바이낸스나 여러 군데 상장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오를 때도 크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정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기가 좀 힘든 코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 패턴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차트를 가져온 거고요. 다 비슷합니다. 앱토스 코인도 역시나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뭐 바이낸스나 여러 군데 상장이 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뭐 관련 코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독 뭐 김치 코인이다, 뭐 아파트 코인이다 하면서 기사에 떠들썩하게 나왔었어요. 1월 달에 상승장을 타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이 운영진들이 2월 초까지 한국에 무려 그 해커톤이라는 행사로 방문을 하고 행사를 할 정도로 한국에 공을 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딱 하나 스테픈과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은 상장하자마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식인데 요새는 약간 2차 반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버티다가 한번 올랐다가, 근데 저는 요게 페이크라고 보는 게, 보통의 경우 상장을 하면요, 이제 매집을 하든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요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다 못 판 거죠. 남은 거니까 이제 요때 올라올 때부터 이제 더 수많은 이제 마케팅과 홍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꼬셔서 개미들한테 넘기고 이제 쫙 떨어지고, 이게 정상이란 거죠. 좀 늦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다가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뭐 모두가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23년 1월에 불장이 왔었죠. 단기 미니 불장이 오니까 그때 물론 다른 코인들도 많이 올랐지만 앱토스는 3,900원에서 무려 25,430원까지 6배 뭐 7배 가까이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이 이제 올라서 한국의 이제 일반 경제신문까지 떠들썩하게 했던 아파트 코인 용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좀 이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요때 이제 파신 분들은 많은 이제 재미를 봤었겠죠. 어찌됐든 요 전형적인 모습을 기억을 하셔라는 차원에서 다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코인은 아비트럼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이 뭐 빗썸이나 여러 군데 상장이 됐던 코인이었죠. 뭐 비슷한 뭐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고요. 레이어 2 하면 저는 이제 매틱, 폴리곤 정도만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조금씩 모았었는데 이 코인이 워낙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옵티미즘과 아비트럼과 함께 레이어 2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레이어 2 공부하게 만들었던 이제 코인이고요. 근데 트렌드가 있다고 했었죠. 최근 트렌드는 상장을 하면 바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 코인은 요때 며칠 길을 모아서 2차 상승이 요새 들어선 트렌드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저는 페이크라고 보는 거죠. 왜냐, 요때 못 파신 세력 분들이 요때 이제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면서 레이어 2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막 기사를 냈다가 이제 결국은 하락하는 게 이제 뭐 공시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반복된다고 했었죠. 하나 참고로 요때 이제 잠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월은 상승장이 아니었죠. 그래도 1480원이 2375원까지 오르면서 나름대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이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블러라는 코인도 업비트, 물론 BTC 마켓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 등등에 상장이 되면서 코인리스의 속보를 또 엄청나게 많이 장식을 했던 코인이었습니다. 뭘로 장식을 했냐? 이제 NFT 마켓의 압도적인 1위는 오픈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거래량으로 넘어버렸다. NFT 마켓의 이제 최고봉이다. 얘가 이제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요때 나온 거죠. 두 번째 상승. 요새는 트렌드와 같이 생겨버린. 그러니까 요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턴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한 번 더 마케팅을 해서 요때 꼭대기에 이제 거래량이 NFT를 이제 오픈시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막 뜨다가 이제 그게 자전거래였더라, 버그가 많이 난다더라 하면서 결국 나락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고의 시간,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모두 다 귀신처럼 똑같죠. 이런 생각을 수의 때도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하나 의문점이 있죠. 이렇게 인기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에는 항상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물 상장, 특히 숏의 상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CME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선물로 상장이 되면서 이거 제도권 된다 다들 좋아했었는데 웬걸 2년 내내 하락장이 왔었죠. 바로 이 숏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수익 이제 코인 팀이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주요 거래소에 무기한 선물 상장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이낸스에서 무기한 선물 상장 50배까지 즐기세요. 교차 격리 마진하세요. 그리고 여러 거래소에서 올려버린 거죠. 왜냐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엄청 수수료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고요. 앱토스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우리 선물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다 무시를 하고 다 결국은 롱숏 선물을 이제 모든 거래소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유망 상장 코인 투자 방법도 결국은 똑같더라. 세련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투박하더라.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앱토스 차트를 다시 가져온 이유는 상장 코인의 전형적인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각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장 코인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2차 반등, 요새는 좀 트렌드라고 했었죠. 아니면 비쌀 때 매수하시면 큰일 난다. 내가 미리 들고 있지 않는 한 상장 코인은 팔아야 하는 거지, 상장 때는 팔아야겠죠.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근데 제 말과 다르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작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르면 어차피 난 안 살 거다. 갈 길 가셔라.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둘째로 상장 후에 코인은 대부분 상장을 겪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후에 데스밸리를 지날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언제일지 모르지만 운 좋게 23년 1월과 같은 대세 상승장이든 단기 상승장이 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결국 이럴 때 팔아야 된다. 응축된 에너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폭발할 거다. 이게 이제 상장 코인의 투자에 대한 제 좀 투박한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정답은 아니기에 각자 판단 하에 본인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